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거기에서 이 두 주체가 갈등하고 있을 수 있고요.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두 주체가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해요. 그래야 노사 정이 되겠죠.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해요. 그래야 노사 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를 통제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유인하는 유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전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퍼라티즘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유인책을 쓰는 것은 네오코퍼라티즘이에요. 네오코퍼라티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국가가 통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유인 역할을 하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좀 지엽적이지만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죠.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코퍼라티즘론이 되기도 하고 역할에 따라서 네오코퍼라티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네오코퍼라티즘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1970년대 석유파동이요. 70년대 석유파동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침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복지국가 위기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났을 때 이 서로 협의를 했겠죠. 당연히 협의를 해 나가는 가운데서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를 유인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네오코퍼라티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 들어갑니다.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론 배운 대로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다.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좌파 정당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이 큰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 정책의 확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중심적 국가이론, 국가중심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국가의 공급 측면 또는 공급자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국가중심적 국가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단점은 다만 수요적인 측면이 뭐겠어요? 사회적 욕구가 되겠죠. 사회적인 욕구. 자, 사회적인 욕구 등과 같은 수요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중심적 국가이론은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닌데 키워드가 있죠. 당연히 공급이란 단어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6장 들어갈 건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과 집행 및 평가입니다. 제1절에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집행에서 나오는데 1번이 정책 의제, 대안 및 정책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정책 형성 과정 및 평가의 제과정을 쭉 보세요. 별표. 문제를 형성하고 즉 문제인식이 되고 이슈화가 되고 공공 어젠다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정부 어젠다 또는 정책 어젠다가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를 어젠다 형성 과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형성되고 정책이 결정됩니다. 우리 정책 결정 모형 배우셨잖아요.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판서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요.
어젠다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스톤 모형은 위에서 본 대로 문제 인식, 이슈와 공공 어젠다, 정책 어젠다가 되고 콕과 엘더의 모형에서 보면 문제 인식, 이슈와 체제 어젠다, 제도 어젠다를 합니다. 이 체제 어젠다가 공공 퍼블릭 어젠다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 어젠다는 정책 어젠다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암기법은 참고하시고요. 문제를 이슈화하여 어젠다 형성한 공공정부 또는 문제를 이슈화한 공공정부,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자, 최선의 대안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는데요. 자,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고요. 자,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도 별도로 있네요. 이러한 것들도 좀 알아놓으십시오.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합리적 정책 분석의 절차를 보면 1번이 뭐죠? 사회 문제의 분석과 정의합니다. 문제 분석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정책 대안의 결과를 뭐한다? 예측한다. 이게 뭐예요? 미래 예측이잖아요. 자, 바로 위에 보면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대안의 비교평가가 있습니다. 대안 비교평가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제시하겠죠. 최적 대안 선택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순서 나열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넣었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별표 치세요. 어젠다 형성 과정은 끊어요. 대안 구체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어젠다, 공공 어젠다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중이 여기에 대해서 이슈화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제를 만들어내는 게 공공 어젠다예요. 따라서 대안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과정보다는 어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